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례를 역시 비디오로 네. 만나보겠습니다. 또 오늘 또 살인 거죠? 연기를 너무 못하셨기 때문에 비디오로 다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군요. 예, 자 비디오로 만나보겠습니다. 카드 분실했을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한 대금이 120만 원이나 청구됐어요. 이것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카드 분실 신고 전 사용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쓴 카드 대금만 지불할 테니까 명세서 다시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카드로 사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대금 지불 다 해주셔야 돼요. 이것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황당해요.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분실 신고 되는 그 사이에 썼다고 내가 내야 되느냐. 너무 황당하죠? 예. 네, 지금 저기 카드 회사 직원은 이제 예. 막 취업한 회사 직원 같은데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이제 16조 2항에 예.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다라고 해가지고 통지를 했다라고 하면 통지를 한 시점에 60일 전에 부정사용까지는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다만 이 그 부정사용, 그 60일 기간 이내에 그 분실 사용과 관련해서 이 소비자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본인이 책임이 있거나 또는 전부에 대해서 또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실이 뭡니까? 그 과실이 이제 대표적인 게 관리를 좀 소홀하게 했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용카드 딱 받으면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바로 서명을 하라라는 그런 이 지시문구가 나와 있는데 서명을 남기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해서 50%까지 보상이 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분실했는데 카드에 서명돼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서명을 분실했기 때문에 서명이 남겨있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여러 카드에도 서명을 해놨다.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입증을 못한다라고 하면 나는 분실한 카드 말고 다른 카드 오래 사용하고 있는 카드도 다 이렇게 서명해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처음에 바로 카드를 받고 서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카메라로 좀 찍어서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카메라 잃어버리면 참 모든 카드에 대한 서명을 다 바꿔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할 때 본인 확인을 안 한 가맹점도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가맹점도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소액 결제, 5만 원 이하의 이런 소액 결제 같은 경우에는 무서명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과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실제 이 서명을 하는 게 확인을 하는 그 대조의 의무가 가맹점주에게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제 많은 가맹점주가 그냥 본인이 직접 막 자기가 해버리거나 좀 하던데요, 뭐. 네, 그렇게 해버리거나 바쁘다고. 이제 실제 신용카드 쓰는 사람도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약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크거나 또는 서명이 없는 이런 어떤 신용카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를 제출한 사람에게 이 본인 것이 맞는지 신분증을 한번 제출해서 확인을 좀 하자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너무 급하다 그래서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안 갚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특정 어떤 카드만 10%, 20% 할인이다. 근데 난 그 카드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내가 월급날 꼭 갚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친구가 그렇게 월급날 갚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카드 회사에 대해서는 그 카드 대금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서 카드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가 주지하는 그런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친구한테 이 돈을 변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친구한테 빌려준 상태에서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친구한테 또 잘 안 빌려주지만 사실은 이제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와이프라든가 아니면 자식들한테 책 사라고 또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뭔가 이렇게 도난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보상 책임이 전부 다 신용카드에서 보상을 해준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제한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전부 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신용카드는 나 혼자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예 여기 부정 사용이라고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혹시나 정말 가족과 함께 써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가족
회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가족카드 만들기도 많이 간편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신용카드를 해킹당했거나 또 이제 무단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요즘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조금 난감한데요. 예. 이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현금 서비스가 한 7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아니,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아예 잃어버리지도 않고 네. 내 주머니 내 손 안에 있는데 언젠가 잘못 이렇게 긁었다가 거기서 복사가 돼가지고 해킹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예. 사용해서 부정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과실은 없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본인이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신용카드, 현금카드의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예.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고 그거를 조합해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증 책임이 이 회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 좀 그러니까 상식을 뒤집는다고 해서 0000 이렇게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면책 조항의 금지에 의해서 면책이 안 되겠네요. 이제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입력하지 말라라고 한 번호들 있잖아요. 예컨대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차량 번호 아니면은 휴대번호 뒷자리 아니면 생일 아니면 어떤 반복된 어떤 번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고 그러한 번호를 거의 뭐 바꾸지도 않고 몇 년간 계속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실하다. 자기의 어떤 과실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겠군요. 네, 번호를. 맞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어떤 조금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신용카드 번호 바꾼 걸 잃어버리면 참 큰일이네요. 자,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 안에서 사용했던 뭐 이렇게 슬쩍 빌려서 자기 멋대로 썼던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이것은 굉장히 이제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일단은 마음대로 그거를 훔쳐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훔친 것 자체가 절도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어디 이제 ATM기에 잠깐 이제 올려놔져 있는 것을 자기가 그냥 들고 갔다라고 하면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고요. 그다음에 이걸 몰래 그냥 들고 가가지고 그냥 또 어디서 소액이나 이런 데를 써버렸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사기가 되기도 하고 또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러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면 굉장히 세네요. 네, 사실. 이제 그 실제 이렇게까지 처벌받는 건 아니고요. 피해 액수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양형에 있어서 가장 이제 크게 고려가 되는 게 본인이 이제 쓴 신용카드 금액, 그러니까 피해 금액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좀 적절하게 보상을 했다라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례를 한 줄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신용카드 분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즉시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신용카드 여러 장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용카드 회사 한 곳에다가 신고를 하고 만약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신용카드 전체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 한 곳에만 말을 했더라도 다른 신용카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상을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고의와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이 보상이 전액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술 먹고 마음대로 분실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정사용과 관련된 문자가 띵동띵동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놔둬버리고 신고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경우에 보상이 안 되니까 반드시 이런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내 문자로 오게끔 하는 서비스 하나만 신청해 놓고 있어도 굉장히 편하겠네요. 중요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들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